네, 오늘 예고해드렸다시피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수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이리온 네. 이베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친숙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실적 시즌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또 강해진 것들이 그쵸. 확인이 돼서 지난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올해는 실적에 기반한 시장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 이렇게 안 네. 치고 갈까 하시겠죠. 근데 좋아질 실적을 땡겼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EPS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매력적인 가치 추진에 있냐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싸다 네. 비싸다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싸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번 주 매우 흥미로운 주간인데요. 제가 보낸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하나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요. 네. 보여주면 그림이 안 나와서 네. 그런가요? 네. 이게 지금 그림을 나왔네요. 아래 위로 같이 그려주길 네. 바랬는데 이걸 또 위에만 했는데 그러면 네. 순이익이 좋아서 올라왔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익은 좋아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거의 PER 기준으로 14.7배 갔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흥분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네. 그럼 3월까지 좀 최근에 이익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PER이 좀 다시 낮아졌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마 오늘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익이. 그럼 순이익이 거의 저번 주 데이터로 보면은 10% 정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업부를 갖다 가치평가를 다르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라인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11.8배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싸게 느낄 수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뭐 레벨을 보면 그래도 한 13배 정도 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업부 재평 가치로 들어온 거는 건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네. 여하튼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가 싸냐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이게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서 고민이 생기는 거냐면 네. 다음 그림인데 결국은 이제 많은 일반 투자분들이나 소위 주니로 대표된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 이것도 그림이 하나로만 나와서 왜 네. 이게 두 개가 설명하기가 말로 좀- 설명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센터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왔죠. 네. 주가는 올라왔는데 왜 그럼 못 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은 뉴스가 이유를 찾는 거죠. 왜 못 가고 저렇게 들여맞지? 그러면 이제 TSMC가 4월 달에 어떤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휴대폰 쪽에 안 좋았잖아요. 재고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섹터 담당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알겠는데 물량이 스테이블하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앞으로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올 거냐? 얼마 전에 또 서버 디램 재고가 이제 좀 뭐 그런 얘기도 나고 오더컨 얘기도 나고 여러 가지 부품 쪽에서 나오는데 뭐 확인된 건 없어요, 정확하게. 네. 근데 TSMC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금 전 그림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근데 문제는 전자가 PBR로 거의 그 2배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방금 전 그림이 안 보여지네. 하여튼 네. 근데 보시면 2배 정도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냥 가격으로 보면 옆으로 가고 있었지만 PBR은 거의 2배 육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PBR이 한 2배 이상 가려면 어느 정도가 있었죠? 2000년대 IT 버블 이후에가 그때가 또 있었고 또 하나 17년, 18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매우 좋았어요. 네. 그때도 PBR이 2배 이상으로 왔었는데 포워드 PBR 기준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ROE가 한 20% 이상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전자가 ROE가 올라가야 올라가겠죠. 아주 간단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국 ROE에 비해서 왜 PBR이 저렇게 높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ROE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자사주를 사서 파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또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면 될 겁니다. M&A를 하면 그만큼 ROE가 올라가니까 이런 네. 소위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럼 전자가 안정이 안 될 거냐? 그럼 전자가 돈이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하겠죠, 현금을. 그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시장 전체가 왜 못 갔냐와 이걸 연동해서 설명드리자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 수요가 정말 강해서 디램이 쇼티지 때문에 여러 가지 쇼티지라는 어떤 공급 사이클 밸류체인의 문제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정말 가격 전가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내년 걸 땡겨서 계속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고민의 시간을 넘어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실적 장세다 이렇게 단순 뭐 수학 공식처럼 쓰시는데 네. 우라가미 구니오가 썼던 방식이지만 우리가 항상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실적이 중요한데 문제는 실적이 좋아지려면 뭐가 됩니까? 많이 팔아야 될 거고 비싸게 팔아야 될 거고 내가 비용을 낮게 가져와야겠죠.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세미나 하면서 했던 말인데 최근에 배송 비용이라든가 임금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비료 주식 같은 것도 엄청 올라갈 걸 봤는데 알고 봤더니 가격을 분해해 보면 운임료가 너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해운주들 많이 올라왔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그림인데 네.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제조업 신규 주문이랑 그 투입 가격 두 개를 보여드린 그래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얘가 보여질 수 네, 그래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 이게 네.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세미나 다니면 가장 강조하는 그림인데 최근에 그거 아십니까? 그 구리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를 향해서 막 질주하고 철광석이 오르는데 원자재 다 그렇죠. 지금. 원자재가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재오픈되는 이런 이슈로 가고 있지만 네. 이머징 국가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철광석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죠? 뭐 브라질 같은 데인데 브라질은 굉장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호주와의 갈등도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호주도 자원 국가다 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그저께 나왔죠. PPI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도매 네. 물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죠. 생산자 그러니까 물가지수. 이게 네.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이제 구리는 경기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구리 광산 굉장히 큰 곳이 페루인데 페루가 6월 6일 날 정치 이벤트가 있어요. 뭐 제가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언론 외신 좀만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광산 국유화 이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겹치면서 가격이 어느 이상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런 최근에 기업들 실적 나온 걸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매출은 늘었는데 생각보다 순이익이 잘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해서 안에를 뜯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구 업체나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업체면 그 원료가 MD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정은 잘 안 돼 보니까 이 방금 전 그림에서 네. 신규 주문이 안 나온, 뉴 오더가 안 나오는데 이런 소위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때 저런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수요가 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첫 번째 저는 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수요를 확인하는 게 올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편한 장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 그 두 가지 이슈가 겹치겠죠. 계속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선진국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른 말로 정책 정상화고 정책 정상화의 다른 말은 유동성을 좀 줄이겠다는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게 여름 중에 나오겠죠. 6월 달에 아무래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FMC를 기점으로요. 그렇죠. 네. 그게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러한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스테이블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됐을 때는 가격 전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매크로 얘기 하시면 일반 투자분들은 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겠지만 요건 뽑으셔야 돼요. 여기 그림을 생략했는데 저 많은 그림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네. 소위 프리미엄들을 많이 보시면 전기동이나 이런 소위 마진 프리미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0명이면 9명 나와서 이제 다 이제 3분 가격 슈퍼 사이클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게 과연 수요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확인해야 된다면 나머지 구간을 어떻게 가야 되냐.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펀드 성과들을 보고 집행위원회에서 만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일단 2020년과 20년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죠? 가치주의 득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주가 왜 오르냐? 싼 게 오른 거죠. 불과 1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논리, 가치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발들이 심한. 지수가 얼마나 중요치 않아요. 지수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성장주들 잘못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20~30%씩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다 여기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더 고민은 그 성장주가 바로 돌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결국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분들 적자나는 기업들이 매출만 늘리는 기업들이 과연 현과 같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심플합니다. 아까 찾는 거는 그냥 어느 섹터가 다음 순위냐 이런 고민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싼 주식 찾아서 사야 됩니다. 싸다는 거는 그냥 주가 빠진 기준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적이 당연히 좀 나아지는 곳 중에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일주에서 좀 유독 눈에 띄는 곳들이 좀 있어요. 과연 기대를 너무 반영 안 한 거. 아까 좋아지는 건 맞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 IT도 좋은데 너무 비싸진 게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다들 요새 하는 게 리오프닝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뭐 서비스들 얘기하지만 아직 숫자는 잘 모르겠고 네. 의료업종들도 이것들도 많이 반영했고 최근에 또 흥미로운 거는 뭐 이제 급식도 열리고 뭐 하다 보니까 미국 보면 레스토랑 업체 같은 것도 움직이고 음식료질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싼 거 찾다 보면 배당 관련된 메리트를 찾아야 되니까 뭐 통신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건 네. 저희들이 뭐 종목을 얘기해도 저희가 발간했던 자료들이니까 뭐 CJ제일제당 같은 것도 그래서 뜬금없이 움직이는 거, SK텔레콤도 움직이는 거고 한성 같은 의류주도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은 이렇게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다 기사를 많이 봅니다. 언론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핵심적인 논의가 언제 그러면 IT가 돌았을 것이냐 뭐 이런 논의에 집중되는데 네. 사실 시장의 지수가 아마 상대적으로 누가 이기냐를 찾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자명하게 지금 결론은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소재주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겠죠.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감안한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비싼 주식들, 뭐 IT 내에서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거에서 좀 비싸다 싶은 주식들은 일단 너무 비중이 높다면 줄여야 된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크로 변수 하면 뭐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시장의 좀 구조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이제 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네.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저 너무 제가 좀 아까 그림을 좀 네. 빼고서 하다 보니까 네.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의견 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그냥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또 상당히 많이 읽어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신주 얘기하셨는데 금요일에는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통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욱 애널리스트도 왔었나요? 나올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또 예. 그와 관련된 섹터 얘기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귀한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